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6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좀 들썩이기는 했었는데요. 이 북한이 정찰 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를 했는데 곧바로 제시도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2차 발사 시점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은 31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의 추락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즉각적인 발사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실패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뒤 재발사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재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되겠다는 평가지만 이르면 며칠 내 재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5년 내 정찰 위성 다량 배치를 목표로 내세운 만큼 만약 예비위성과 발사체를 이미 준비해둔 상황이라면 발사 시점은 더욱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한 3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질병이죠. 코로나19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229일이 벌써 흘렀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방역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정부는 오늘 12시를 기해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의 격리 의무도 이제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고요.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방역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사라졌는데요. 입원 환자나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의 격리 권고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는데요. 다만 의료기관 가운데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셔야겠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19에서 점차 벗어나서 엔데믹을 본격적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됐고요. 대부분의 그런 지표들이 의무에서 격리, 이제 의무 격리나 이런 거에서 권고로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오프닝 종목들 오늘 시장 장중에 또 움직임 주목해 보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말쯤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인도네시아 측에 따르면 아리핀 타스리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보크사이트를 비롯해서 주요 광물들을 수출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구리와 철광석, 납, 아연, 구리정광에서 나오는 양극 전물 같은 것은 내년 5월까지는 수출이 가능합니다. 아리핀 장관은 이들 광물을 재련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을 조기에 금지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의 수입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대신에 수출세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보크사이트의 경우에는 계획대로 수출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보크사이트를 재련할 수 있는 시설이 4곳이나 되고요. 8개 보크사이트 처리 공장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보크사이트 원광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인데요. 일단 시간외에서 조일알미늄이 움직였습니다. 이 보크사이트 수출의 금지 시한이 이제 오늘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움직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의 흐름 또 비철금속 쪽 섹터로 해서 오늘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제 좀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 반도체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제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최근 대면에서 열렸던 인텔 비전 2023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인텔은 서울에 어드밴스드 데이터 센터 디벨롭먼트 랩이라는 이름의 연구소를 세울 예정인데요. 이 연구소는 이르면 올해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인텔의 데이터 센터용 중앙처리 장치 CPU라고 하죠. 메모리의 호환성을 테스트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밝혀내는 등 이런 작업들을 메모리 협력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세계 메모리 업계를 이끌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에 있는 만큼 인텔의 연구소는 이들 업체와 함께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인텔은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이나 중국, 인도, 대만, 멕시코 같이 6개 나라의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인텔의 연구소 소식과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제는 쉬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지 그 재료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오늘 주가 흐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위믹스의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형 코인 거래소 3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어제 코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투자 피해자 20명 정도가 지난 11일 법무법인 광야를 통해서 남부지검에 사기와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죄 혐의로 위메이드와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위믹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그리고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는 2022년 1월에 각각 상장이 됐는데요. 일단 위믹스가 게임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벌 수 있다 이런 효과들이 좀 커지게 되면서 한때의 시총이 3조 5,600억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난해 1월쯤에 대량 유동화가 문제가 되면서 같은 해 11월에 결국 유입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12월에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위믹스와 관련된 논의들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상장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이번에는 또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의혹으로 위믹스가 좀 엮이게 되면서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주가 흐름으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이 이렇게 위메이드 그룹주들 위주로 오늘 한 번 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연쇄적인 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멘트 업계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올해 또다시 가격 인상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33%를 인상했었는데 이제는 매년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지난해 가격을 올릴 때만 하더라도 거의 7년 만에 인상이다라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인상이라는 그런 입장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부담이 조금 심각해지면서 매년 가격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쌍용 C&E가 최근에 레미콘사들에게 오는 7월부터 일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0만 4,800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14.1% 인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전기요금이 또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원화값이 하락하면서 환율 부담이 커지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쌍용 C&E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시멘트 업계 1위가 지금 쌍용 C&E입니다. 1위 업체가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른 시멘트 업계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로는 시멘트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인상이 되면 단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성신영해를 포함해서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시멘트 관련 종목들 오늘 정규장에서 흐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